저는 좀 폭발하기 직전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폭발하기 직전이니까요. 이분 심정을 알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질문 한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저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살피고 배설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외관당에 승진. 도박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낮은 수준의 제 기준에 그것도 질문을 생각났어요.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단하신 서커머니형은 결국 도대체 그러면 윤회를 다시 하셨다는 건가 안 하셨다는 건가? 깜짝 말씀. 이 뉴스가 궁금한 것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그 교수님께서는 색깔을 유지하셨다라는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는 됩니다. 제가 했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정도로 얘기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나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 이게 영역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혼이라는 것도 그런 영역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가 그대로 어디 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돌든 말든 간에 이것이 다시 또 이렇게 뭐 좀 그 단위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인지 아무튼 간에 그런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 제가 할 얘기 다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시간 아직 있는 거. 그 얘기하시는 것 제가 1시간 전부터 지금 기회를 주면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쓰는데 맞아, 1시간 뭐냐면 결국 이제 오늘 길게 얘기가 됐던 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를 계속 이쪽 관점 저쪽 관점에서 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이를테면 이제 그 처음 적반 벌려진 것은 너무 제가 속된 말입니다만 적반 벌려진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를테면은 그 규칙이 없고 선각이 없는 그런 것이다. 원론 그것은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런 선악은 그게 맞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규칙이 없을까요? 우리 눈에 규칙이 없어 보인다고?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인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의도라고 좀 받아들여집니다. 아무튼 죽이는 것도 어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다만 그러할 뿐이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것은 이제 그 어떤 우리 좀 자연법칙에 가까운 법칙인데 사람이 거기에서 뭔가 좀 더 바람직한 것을 또 공통선이나 공통알이라는 것도 좀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뭘 행위를 어떤 가치관을 두었다면 이도 역시 신의 인간이 이 가치관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이 삶에서 선과 악으로 나름 표현된다면 또 그러면 또 물론 그것이 별다른 또 이제 그 어떤 오해를 만들고 또 업을 만들고 또 아까 설명하신 걸림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뭐 뺑뺑이 도는 아무튼 악순환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서도 좀 바람직한 사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매 맞는 것보다는 좀 매 안 맞는 사회. 좀 그거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가는 좀 이를테면은 좀 변형시킨 신의 인간이 변형시킨 자연법칙에서 사회법칙을 만들어낸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까? 결국 그렇다면 결국 두 분이 이제 아까 좀 이렇게 좀 나누어져서 말한 것은 결국 같은 얘기를 달리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 하나 더 제 식으로 하나 더 말한다면 통계입니다. 통계는 뭐냐? 결국 이제 이 영혼이라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양심이 어떤 영혼과 관련되는 것은 단위차라면 각자 하나씩 표를 주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많은 양심이 추구하는 바가 바람직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인간. 네, 인간 사회에서 아무튼 신이만 역설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인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인가? 양심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인가? 근데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이가 잘 되길 바라지
못되게 바라지는 않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다 그 하나님 그 신께서 n분의 1로 쪼개놨든 아니면은 2분의 1로 2분의 1만 n분의 1로 2분의 n분의 1로 쪼개놨든 간에 또 이게 인간 사회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선적인 면, 악적인 면이라는 것이 좀 구분도 될 것 같다. 그것은 원래 자유법칙에서는 선거하기 없는 것은 맞는데 하지만은 마땅한데 그거?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세 분이 다른 의견을 대시하면서 어떤 때는 이상적이든 좀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그런 대답을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론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절대세계라는 표현이 단어라는 게 사실 이 단어도 인간이 갖다 붙였잖아요. 꼭 그러한 세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세계 이런 세계잖아요. 절대세계가. 근데 그런 경우가 모든 식의 신이 그 안에 들었고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라면 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간은 바뀌어나가고 육체는 바뀌어나가고 변하지 않는 어떤 것 이런 표현을 써대는 게 이 불변의 세계를 표현해 나가는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세계 이 표현을 써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절대의 세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를 또 신의 개념 사실 조금 달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의 세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이제 조금 또 신의 컨셉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이루어졌을 때를 아까 인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 입장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같은 점이 있는데 목표를 설정한 컨셉이 무지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련 방식이 비슷한 점은 꽤 있습니다. 같은 명상을 한다든가 또 남을 도우려고 한다든가 몇 가지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설정하는 이게 기준이 다르면 수행 방식은 명상도 방식이지 이거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는 방식은 같은 방식을 쓴다고 해도 굉장히 마음을 쓰는 법부터가 달라지게 돼 있어서 그게 저희가 무슨 확연한 차이는 있죠. 확연한 차이를 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그 확실하게 계속해서 같아요. 그런데 저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걸림이 있다 없다는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과 이런 공부 관심 없을 때에 비해서는 무척 정말 자유로워졌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저 걸리는 것도 생각보다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거를 다가가는 과정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어떤 용어나 각종 종류의 단어 같은 거 많이 쓰면 어떤 사람은 책많이 봤다고 이렇게 하는 표현을 저는 썩 달가워하지는 않죠. 책 보면 꽤 봤어요. 그런데 제가 쓰는 용어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서 운명할 때 명자도 제가 해석을 바꿨고요. 전 제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제가 해석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업을 바꾼 거고 지금 말씀 행위로 써있는 걸 읽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선어박업으로 써서 넘어갈 때는 어차피 선어박업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윤회하는 거기 때문에 얘 땅 뛰는 순간에 뭐 그냥 업이 내가 즐거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그거는 선어의 개념으로 벗어나고 어차피 그 경계를 또 넘어가는 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셨지 않겠어요? 그거 제가 넘었다 안 넘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 방식에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넘어간 사람을 얘기할 때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딴 사람들 얘기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달 못했다도 괜찮고 도달했다도 괜찮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도달한 사람만 알죠. 누가 얘기할까요? 누가 자기 도달했다고 얘기할까요? 도달했어도 도달했다는 건 자랑일까요? 이미 그때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표현도 나왔겠다. 그러니까 저는 하다가 불교 쪽에서도 노상하다 보면 도달한 사람만 알죠. 그러면 영영 모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런 그게 사람은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아직 몸 안에 있다는 거는 내가 도달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그것도 또 의견이 다르습니다. 아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거 이런 게 있어요. 존재를 찾아갈 때는요. 존재를 파면 됩니다.
사실은 신이다, 나다를 찾기 위해서 신을 찾기가 어려우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든 신이나 나를 만드는데 보고 있던 신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왜? 나한테서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목구를 하는 겁니다. 이목구가 그것도 선생님의 생각이시죠? 천만에 모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에 대한 기독교적인 힌두 신앙하고 합쳤어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라자 요가에 제대로 된 명사법을 갖다 쓰지 않으면서 라자 요가는 말을 갖다 쓰고 브라마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그 단어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미 이제 저한테 일리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단체의 문제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컨셉을 왜 혼동되는 걸 씁니까? 안 써도 충분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운동했는지는 단어로 안 쓰면 되죠. 왜냐하면 이 단체가 먼저 생긴 게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말들인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그래서 브라마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수천 년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글쎄요. 근데 행위에 영향을 안 받는가? 우리 경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련은 뭐죠? 그렇죠.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지. 무조건 받아들일 건 아니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책에 써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위에 또는 감각에 영향을 받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불교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108번대에 아니 비설심이 따지는 건 다 감각적인 지각이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지각으로 세상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내리는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알아차린 명상입니다. 그게 석가의 가르침에 그게 간단해요. 내가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보고 듣는 거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그 얘기만 하시잖아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반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새 수련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최소한 과학자의 자세를 배워야 과학자를 보는데 과학자보다도 안 간단 말이에요. 뭐냐면 과학자들은요 이미 감각으로는 참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까지 뇌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련하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아니 비서신으로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감각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 부분은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추구하는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딴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또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봐봐요. 또 섞어서 얘기해요. 아니지. 천만의 말씀. 이게 지금 네. 오해하는 게 네. 우리가 신인이 자연인이 이런 단어를 쓰니까 네. 뭔가 우리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 네. 필요 없다니까요. 나만 알면 된다니까 나만. 내 안에는 우주의 모든 게 담겨 있다니까요. 신이 들었다 말았다를 떠나서 신은 잊어버려도 돼요. 불교 지금 과학은 그렇게 입증해 나가죠. 인간을. 그렇게 입증해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신학적이나 철학적인 용어를 붙이는가는 신학자와 철학자의 목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는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의 공통적인 퀀텀이라는 것까지 찾아 들어가고 이거는 노벨상까지 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거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더 재미난 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바로 그 인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인간은 동물과 식물과 다르고 사자와 다르다고 풀과 다르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미 그 오래 탄 노벨상을 채운 이런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얘나 나나 성분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 비어있다는 것마저도 다름이 없다. 이런 것까지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신학이나 철학 또는 종교 또는 이쪽이 엄청나게 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놓고만 따져도 지금 무슨 퀀텀 점프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양자적 도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소한 최근에 나온 책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과학은 말이죠. 이미 색깔을 봐도 이 색깔이 우리가 같은 건가 빨간색이라도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진짜 빨간색인가 이걸 정의하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요 과학에서 이렇게 사실 증명하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우리가 몸을 나로 규정할 것인가 이 실체가 없는 영혼을 나로 규정할 것인가 그 영혼의 실체 과학이 증명 못해요. 천만에 증명합니까? 증명하죠. 그 어디서 증명하죠? 제가 증명하죠. 네, 어떻게? 왜냐하면 과학을 오해하는 게 과학은요 기계적인 게 과학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답, 이게 과학입니다. 지금 과학 자체를 오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지금 오해하는 게 우리나라 교수들서부터가 거의 문제가 저희 정신과학에서 과학이라는 걸 정의를 알려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사전에서 뒤져보시면 우리가 아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요, 과학기술과 과학이 달라요. 과학은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불교에서 대승기신론 같은 데 얘기하는 참을 보고 진열, 신여, 실상을 보려고 하는 있는 그대를 보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두 개가 다른 줄 알아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저도 근데 그게 영성이 딱 만난다는 거는 그거는 저도 실제로 경험으로 제가 느끼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학이라는 부분이 실제로는 그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그 과학이라는 게 정의되는 거는 어떤 사전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과학자 공동체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정말. 아니, 그 실제로 원래 그렇게 좀 지금 제일 큰 문제가요, 이런 거예요. 과학의- 아니, 제가 봐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수준의 틀을 넘어가려면 이 집단이 잘못한 걸 넘어가야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서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과학자 부분이 집단이라는 그러면 건데 똑똑한 과학자는 안 그럼 그래요. 철학하고 과학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철학과 그 과학이 정의로 철학과 과학을 어떻게 구분하는 두 거예요? 개가 왜 달라야 돼?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모두가 알미, 그 합리적인 어떤 알미 다 어, 과학이라는 정의시죠. 그럼요. 그러면은 그 정의는 그렇게 하시곤 하실 테고, 근데 일반적인 과학적인 정의는 일반 과학자들이 정하는 정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합리적인 그러니까 추론이 지금 있지만 더 지금 중요한 부분이 내가 김동현 씨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책을 보는데 외우는 것 같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봐봐. 내가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다고 동의해놓고 그 다음에 딴 말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어느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배운 과학자들 건요. 많죠. 내가 배운 교수들 한부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과학자가 어떻게 써놨는가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면은 절대 저 그렇게 얘기 안 현대 과학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과학자가 여러 종류의 과학자가 과학이 있잖아요. 아니, 시작한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잠깐요. 누구죠? 제가 여기서 논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 말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유치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과학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주변에 있는 학자들 얘기하는 정도 수준 갖고 하려면 여기서 토론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귀한 시간 놓고 그 사람들 책을 보든가 합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석가나 예수도 딴지 걸고 노자 장자도 딴지 걸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학자와 비슷합니까? 비슷이나 합니까? 전혀 수준이 다른 사람인데 여기서 왜 그런 사람을 인용하냐고. 그리고 적어도 똑똑한 과학자도 안 되는 집단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속이 창피해. 그 얘기는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영성을 상당히 이렇게 그 영적인 어떤 관점을 가진 과학자들도 상당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아주 완전히 도외시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그 어떤 그러니까 요새 똑똑한 사람을 얘기하자고요. 똑똑한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을 안에서도 얘기해. 상당히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네? 상당히 의견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는 아까 처음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동의하는 사람들 같아도 전혀 생각들은 달라요. 일부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떤 때 같은 편 같아도 또 얘기하면 다르다고 이게. 근데 그건 인식의 차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인식의 차이지 실제는 다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십니까? 다를 수도 있겠죠. 아니 인식의 차이 있는 것처럼 진실이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진실은 하나 있는데 인식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하나겠죠.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것만 얘기하냐고 토론을 하는데 지금 토론의 목적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가끔 답답해 얘기할 얘기하는데 필요도 없죠. 그거야 딱 하나인데. 인식을 그럼 다른 인식의 차이를 갖다 부셔나가는 게 토론이에요. 인식이 고정되어 있어요. 인식이 고정되어 있고 사실 저희들이 다 각자가 갖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자기의 것을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놓고 저쪽의 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인식의 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결국은 저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맞는 소리다 그랬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 좋은데 제가 덧붙이고 제가 하나 더. 제가 분명히 토론에 아까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떤 존재나 진실이라는 게 있는데 인식은 다 다르다. 토론은 존재를 찾아가는 우리의 인식의 차이들을 나눠서 이쪽에 있는 인식을 다가가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근데 토론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인식이 달라서 이러면 토론하고자 하는 거가 의미가 없는 거지. 또 제가 이래서 지금 사실은 좀 이게 기초가 그 없는 이유가 저는 자기의 틀을 결국은 아주 공부해가지고 자기 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아니 목사님 그 얘기 맞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얘기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인식의 차이를 놓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틀을 처음부터 허물고 토론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틀을 고집을 부리자는 거죠. 근데 대신에 틀이 다르니까 뭐 안 되고 이런 걸 얘기하면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대신 다르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것만 받아야지. 딴 사람을 괜히 인용을 하든가 인용을 해도 관련되는 걸 인용을 하고 나는 거기 어떻게 동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진도가 나가는데 잘못하면 이 다른 걸로 간다. 우리가 배 타고 산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제가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이 달라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식이 달라서 모였으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말자고. 이제 저 새로운 사람 말고 여기 계셨던 분들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초를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게 저는 사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존재라는 참이라는 게 이게 하나밖에 더 있겠어.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걸 있는 그대로 보기가 불교든 뭐든 사실은 과학이든 이게 목표단 말이죠. 이걸 보려니까 수준이 낮아가지고 목사님 좀 틀들이 있어가지고 참 이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운 좋으면 여기 한두 사람은 제대로 봤을 거고 아니면 아닌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든 이래가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남의 시각도 들어봐가면서 갈 수 있으면 가보자는 거예요. 목표가. 이거 하나는 여러분 생각에 가지고 가야 우리가 토론이 되는 거지. 하다가 안 되면 이분 생각이 달라서 이래가면은 처음부터 토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몇 차례를 하고 있냐면 10번이 넘어 오늘.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네. 결국은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결국 안 좁혀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글쎄요. 다르죠. 원조 표준의 차이를 완전히 확인하는 건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바꾸려고 하지는 않죠. 서로 차이는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제가 우 선생님한테 동의하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잘못 생각했네. 일직다 다지길 중중지 섞어 얘기지. 나는 이제 안 믿기로 했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옳다고 생각하면 그러겠죠.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수많은 증거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해석을 잘못했다면 바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유선생님도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거 말 되네. 생각 더 해볼게. 이러다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어떻든 저희가 또 평행으로 계속 나가도 괜찮아요. 서로 다른 얘기를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그래서 이거 가려고요. 제가 요거 마무리하고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는 건 토론에는 분명히 중요한 기준과 테크닉은 하나 있어요.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자기 지식을 적당히 자랑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해야 되고 틀려도 그 틀을 가지고 얘기 나누되 인식의 차이 때문에 못 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가다가 목표 여기서 노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건 우리 수준이 낮은 거지. 그렇죠? 그러나 안 돼서 안 되면 이건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뺐으면 좋겠고요. 일단 토론 자세. 제가 그 얘기한 거는 과학자들이 제가 얘기한 게 그렇게 뭐 완전히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과학자 부류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저는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런 거잖아요. 불교 신자 중에 석가만큼 깨달은 사람이 생각보다 몇 없잖아요. 그렇다고 불교 신자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적어도 기준이 되는 건 석가나 계능이나 공부 좀 한 사람들 놓고 얘기를 해야지 불교 신자들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 분명히 하셔야 하는 게 과학자가 이 시대에 가서 공학 박사님 무슨 철학 박사님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 별로 기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기준에 넘으려고 여기서 이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정도 얘기 가지고 세상에 공학 박사가
세계에 몇 명이나 널렸는데 그걸 가지고 기준이 다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거는 우리가 너무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그보다 좀 넘는 것처럼 얘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건 좀 넘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네. 논문 쓸 때 항상 인용문을 요구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학교 그 단체에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 모든 학문들이 그렇게 인용문을 중시하고 누구의 그냥 그 차이들이 생각나는 그 이렇게 됐다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상대해서 증거를 제거되는 지금 역고하신 겁니까? 아니, 자, 내가 요것만 대답하고, 요 대답하고 넘어갈게. 우리가요, 인용할 수 있는 논문을 인용하는 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최소한 짱구 같았지 않은 논문을 되는 수준에서 인용하길 바라는 우리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 들으면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그 증거들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증거에 대한 또 검증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어있지만 뭔가 이렇게 레벨이 딱딱딱 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굴러가는 맛이 있거든요, 토론이. 그런데 증거는 없고 서로 의견만 막 얘기하니까 이건 그냥 뭐. 그럴까요? 근데 내가 볼 때 실제로- 거기 이바지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김성현 씨가- 그거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아니, 잠깐, 이거 얘기 잠깐 끊어. 내 절로 보낼 건데, 봐봐요. 김성윤 씨가 지금 그 얘기할 입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딴 데로 발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하는데 괜히 쓸데없는 대승, 소승 나오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지 않은데요. 아니야. 본인만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만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윤에 대해서는 그 얘기만 넘어가도 되는데 그 뒤에서 장황하게 들어봤는데 결국 관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관을 연관을 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인용을 하려고 이런 거잖아요. 인용을 하려면 인용이 되는 격이 괜찮은 내용을 인용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토론도 그래요. 저희가 언제 이런 얘기 했었죠. 어떤 주제를 놓고 미리 연습을 해서 합시다. 내가 원하는 수준의 토론을 하려면 여기 참석자부터 제한합니다. 이렇게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왠지 아세요? 내가 내 눈에 마음에 드는 토론자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기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다 똑똑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은혜를 베풀이 아닙니다. 처음 오는 분도 섞여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섞여 있고 섞여 있는 게 사회의 일반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부하는 집단도 사실은 보통은 그러할 거고 그래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정신과학회라는 단체에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강사 하다가 질문만 제가 사회할 때는 사회 때는 정말 많은 질문들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아주 치열하게들 붙고 어떤 때는 동일 주제 강사를 둘을 모셔가지고 2시간 이상 하면 2시간 이상 하면 토론 시간을 이 사람 다 참여시켜갖고 질문하고 초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때만 해도 자랑삼아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10분씩 질문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질문이 긴 사람일수록 내용이 없어요. 질문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딱 찔러서 짚게 돼 있어요. 그게 남의 걸 인용하든 자기 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단련을 해나가는 게 저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여기서는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얘기 드리고 공박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 요약하는 연습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이 필요해서 해나가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은 여기 꼭 몰라서 아니라 알고서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 공동의 장을 마련한다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본인도 조금 더 정확한 지금 인용하신 것처럼 인용할 수 있는 정확한 논문처럼 인용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겠고 또 다른 분도 표현을 해주셨으면 할 때 서로 주제에 집중해서 넘어갈 때는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아까부터 제가 좀 편하게 직전이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직전이니까 하면 이분 심정을 알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질문 한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 저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삼키고 배설까지. 그러시면 안 이미 외관당했어 지금. 도박이실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낮은 수준의 제 기준에 그것도 질문을 생각났어요.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단하신 석금원님은
결국 도대체 그러면 윤회를 다시 하셨다는 건가 안 하셨다는 건가? 깜짝 말씀 이 뉴스가 궁금한 것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색깔을 유지하셨다라는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는 됩니다. 제가 했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나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 이게 이렇게 영역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혼이라는 것도 그런 영역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가 그대로 어디 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돌든 말든 간에 이것이 다시 또 이렇게 뭐 좀 그 단위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인지 아무튼 간에 그런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 제가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시간 아직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것 제가 1시간 전부터 지금 기회를 주면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쓰는데 맞아, 1시간 뭐냐면 결국 이제 오늘 길게 얘기가 됐던 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를 계속 이쪽 관점 저쪽 관점에서 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이를테면 이제 좌판 벌려지거든. 너무 잘 속된 말입니다만 좌판 벌려진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를테면은 규칙이 없고 성각이 없는 그런 것이다. 원론 그것은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런 선악은 그게 맞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규칙이 없을까요? 우리 눈에 규칙이 없어 보인다고? 모순 규칙이 있다고 하는 없을까요? 것은 모순 있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데 아무튼 이게 그런 식의 의도라고 좀 받아들여집니다. 아무튼 죽이는 것도 어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다만 그러할 뿐이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것은 이제 어떤 자연법칙에 가까운 법칙인데 사람이 거기에서 뭔가 좀 더 바람직한 것을 또 공통선이나 공통날개라는 것도 좀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뭘 행위를 어떤 가치관을 두었다면 이도 역시 신의 인간이 이 가치관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이 삶에서 선과 악으로 나름 표현된다면 또 그러면 또 물론 그것이 별다른 또 이제 어떤 오해를 만들고 또 업을 만들고 또 아까 설명하신 걸림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뭐 뺑뺑이 도는 아무튼 악순환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또 좀 바람직한 사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매 맞는 것보다는 좀 매 안 맞는 사회가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가는 좀 이를테면은 좀 변형시킨 신의 인간이 변형시킨 자연법칙에서 사회법칙을 하나 만들어낸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까? 결국 그렇다면은 결국 두 분이 이제 아까 좀 이렇게 좀 나누어져서 말한 것은 결국 같은 얘기를 달리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 하나 더 제 식으로 하나 더 말한다면 통계입니다. 통계는 뭐 말이냐? 결국 이제 이 영혼이라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양심이 어떤 영혼과 대응되는 것입니다. 단위체라면 각자 하나씩 표를 주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많은 양심이 추구하는 바가 바람직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인간. 네, 인간 사회에서 아무튼 신님만 역설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제가 더 하고 싶은 데는 제가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인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인가? 양심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인가? 근데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이가 잘 되길 바라지 못되길 바라지는 않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 그 신께서 n분의 1로 쪼개놨든 아니면은 2분의 1로 2분의 1만 n분의 1로 2분의 n분의 1로 쪼개놨든 간에 이게 인간 사회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선적이면 악적인 면이라는 것이 좀 구분도 될 것 같다. 그것은 원래 자유법칙에서는 선과 악은 없는 것은 맞는데 하지만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지금 세 분이 다른 의견을 대시하면서 어떤 때는 이상적이든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그런 대답을 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론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절대세계라는 표현이 단어라는 게 사실 이 단어도 인간이 갖다 붙였잖아요. 네. 꼭 그러한 세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세계 이런 세계잖아요. 절대세계가. 근데 그런 경우가 모든 식의 신이 그 안에 들었고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라면 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간은 바뀌어나가고 육체는 바뀌어나가고 변하지 않는 어떤 것 이런 표현을 써대는 게 이 불변의 세계를 표현해 나가는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세계 이 표현을 써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절대의 세계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를 또 신의 개념 사실 조금 달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의 세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이제 조금 또 신의 컨셉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이루어졌을 때를 아까 인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 입장을 발사하게 묻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같은 점이 있는데 목표를 설정한 컨셉이 무지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련 방식이 비슷한 점은 꽤 있습니다. 같은 명상을 한다든가 또 남을 도우려고 한다든가 몇 가지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설정하는 이게 기준이 다르면 수행 방식은 명상도 방식이지 이거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는 방식은 같은 방식을 쓴다고 해도 굉장히 마음을 쓰는 법부터가 달라지게 돼 있어서 그게 저희가 무슨 확연한 차이는 있죠. 확연한 차이를 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그 확실하게 계속해서 같아요. 그런데 저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걸림이 있다 없다는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과 이런 공부 관심 없을 때에 비해서는 무척 정말 자유로워졌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저 걸리는 것도 생각보다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거를 다가가는 과정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어떤 용어나 각종 종류의 단어 같은 거 많이 쓰면 어떤 사람이 책 많이 봤다고 이렇게 하는 표현을 저는 썩 달가워하진 않죠. 책 보긴 꽤 봤어요. 그런데 제가 쓰는 용어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서 운명할 때 명자도 제가 해석을 바꿨고요. 전 제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제가 해석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업을 바꾼 거고 지금 말씀 행위로 써있는 걸 읽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선어과업으로 써서 넘어갈 때는 어차피 선어과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윤회하는 거기 때문에 얘 땅 뛰는 순간엔 뭐 그냥 업이 내가 즐거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그거는 선어의 개념으로 벗어나고 어차피 그 경계를 또 넘어가는 네? 그 아니 상태에 이 사람만 얘기하셨지 않겠어요? 그거 제가 넘었다 안 넘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 방식에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넘어간 사람을 얘기할 때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달 못했다도 괜찮고 도달했다도 괜찮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도달한 사람만 알죠. 누가 얘기할까요? 누가 자기 도달했다고 얘기할까요? 도달했어도 도달했다는 건 자랑일까요? 이미 그때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표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다가 불교 쪽에서도 노상하다 보면 도달한 사람만 알죠. 그러면 영영 모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런 그게 사람은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아직 몸 안에 있다는 거는 내가 도달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그것도 또 의견이 다르시죠. 아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거 이런 게 있어요. 존재를 찾아갈 때는요, 존재를 파면 되거든요. 사실은 신이다, 나다를 찾기 위해서 신을 찾기가 어려우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든 신이나 나를 만드는데 보고 있던 신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왜? 나한테서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목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목구가 그것도 선생님의 생각이시죠. 천만에 모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에 대한 기독교적인 힌두 신앙하고 합쳤어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라자 요가에 제대로 된 명사법을 갖다 쓰지 않으면서 라자 요가는 말을 갖다 쓰고 브라마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그 단어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미 이제 저한테 일리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단체의 문제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컨셉을 왜 혼동되는 걸 씁니까? 안 써도 충분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운동했는지는 단어를 안 쓰면 되죠. 왜냐하면 이 단체가 먼저 생긴 게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그래서 브라마- 행위에 아니,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수천 년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글쎄요. 근데 행위에 영향을 안 받는가? 우리 경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령은 뭐죠? 그렇죠.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지. 무조건 받아들일 건 그러니까 아니고 봐봐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책에 써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위에 또는 감각에 영향을 받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불교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108번에 아니 비설심이 따지는 건 다 감각적인 지각이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지각으로 세상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내리는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알아차린 명상입니다. 그게 석가의 가르침에 그게 간단해요. 내가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보고 듣는 거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그 얘기만 하시잖아요. 왜? 저는 그렇게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요새 수련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최소한 과학자의 자세를 배워야 과학자를 보는데 과학자보다도 안 간단 말이에요. 뭐냐면 과학자들은요 이미 감각으로는 참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까지 리사인데 다 찍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련하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아니 비서신으로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감각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 부분은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게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추구하는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딴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그걸 봐봐요. 또 섞어서 얘기해요. 아니지. 천만의 말씀. 이게 지금 네. 오해하는 게 네. 우리가 신인이 자연인이 이런 단어를 쓰니까 네. 뭔가 우리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 네. 필요 없다니까요. 나만 알면 된다니까 나만. 내 안에는 우주의 모든 게 담겨 있다니까요. 신이 들었다 말았다를 떠나서 신은 잊어버려도 돼요. 불교 지금 과학은 그렇게 입증해 나가죠. 인간을. 그렇게 입증해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신학적이나 철학적인 용어를 붙이는가는 신학자와 철학자의 목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는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의 공통적인 퀀텀이라는 것까지 찾아 들어가고 이거는 노벨상까지 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거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더 재미난 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바로 그 인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인간은 동물과 식물과 다르고 사자와 다르다고 풀과 다르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미 그 올해 탄 노벨상을 최근 이런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얘나 나나 성분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 비어있다는 것마저도 다름이 없다. 이런 것까지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신학이나 철학 또는 종교 또는 이쪽이 엄청나게 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놓고만 따져도 지금 무슨 퀀텀 점프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양자적 도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소한 최근에 나온 책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과학은 말이죠. 이미 색깔을 봐도 이 색깔이 우리가 같은 건가 빨간색이라도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진짜 빨간색인가 이걸 정의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런데요, 과학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하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우리가 몸을 나로 규정할 것인가 이 실체가 없는 영혼을 나로 규정할 것인가 그 영혼의 실체를 과학이 증명 못해요. 천만에 증명합니까? 증명하죠. 아, 그 어디서 증명하죠? 제가 증명하죠. 네, 어떻게? 왜냐하면 과학을 오해하는 게 과학은요 기계적인 게 과학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답 이게 과학입니다. 지금 과학 자체를 오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지금 오해하는 게 우리나라 교수들서부터가 거의 문제가 저희 정신과학에서 과학이라는 걸 정의를 알려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사전에서 뒤져보시면 우리가 아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요, 과학기술과 과학이 달라요. 과학은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불교에서 대승기신론 같은 데 얘기하는 참을 보고 진열, 신여, 실상을 보려고 있는 그대를 보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두 개가 다른 줄 알아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저도 근데 그게 영성이 딱 만난다는 거는 그거는 저도 실제로 경험으로 그거는 제가 느끼는데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학이라는 부분이 실제로는 그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과학이라는 게 정의되는 거는 어떤 사전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과학자 공동체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정말. 아니, 그 실제로 원래 그렇게 정하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요, 이런 거예요. 과학의 아니, 제가 봐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수준의 틀을 넘어가려면 이 집단이 잘못한 걸 넘어가야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서 현실적인 추론이라는 과학자 부분이 집단이라는 그러면 건데 똑똑한 과학자는 안 그럼 그래요. 철학하고 과학하고 어떻게 구분하요? 철학과 그 과학이 정의로 철학과 과학을 어떻게 구분하요? 두 개가 왜 달라야 돼?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두 모두 다 다 알미, 그 합리적인 어떤 알미 다 과학이라는 정의시죠? 그럼요. 그러면은 그 정의는 그렇게 하시면 하실 테고, 근데 일반적인 과학적인 정의는 일반 과학자들이 정하는 정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합리적인 그러니까 추론이 지금 있지만 더 지금 중요한 부분이 내가 김성현 씨 경험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책을 보는데 외우는 것 같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봐봐. 내가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다고 동의해놓고 그 다음에 딴 말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어느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배운 과학자들 건요. 많죠. 내가 배운 교수들 한부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과학자가 어떻게 써놨는가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면은 절대 그 그렇게 얘기 안 현대 과학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과학자도 여러 종류의 과학자가 과학이 있잖아요. 아니, 시작한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잠깐요. 누구죠? 제가 여기서 논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만은 제가 볼 때 좀 여기 유치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과학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주변에 있는 학자들 얘기하는 정도 수준 갖고 하려면 여기서 토론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귀한 시간 놓고 그 사람들 책을 보든가 합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석가나 예수도 딴지 걸고 노자 장자도 딴지 걸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학자가 비슷합니까? 비슷이나 합니까? 전혀 수준이 다른 사람인데 여기서 왜 그런 사람을 인용하냐고. 그리고 적어도 똑똑한 과학자도 안 되는 집단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창피해. 그 얘기는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영성을 상당히 이렇게 영적인 어떤 관점을 가진 과학자들도 상당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아주 완전히 도외시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그 어떤 그러니까 요새 똑똑한 사람을 얘기하자고요. 똑똑한 사람. 그 똑똑한 사람 안에서도 얘기해. 상당히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네? 상당히 의견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는 아까 처음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동의하는 사람들 같아도 전혀 생각들은 달라요. 일부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떤 때 같은 편 같아도 또 얘기하면 다르다고 이게. 근데 그건 인식의 차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인식의 차이지 실제는 다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인식의 차이 있는 것처럼 진실이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진실은 하나 있는데 인식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하겠죠.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것만 얘기하냐고 토론을 하는데 지금 토론의 목적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가끔 답답해 얘기할 얘기하는데 것도 없죠. 그거야 딱 하나인데. 인식을 그럼 다른 인식의 차이를 갖다 부셔나가는 게 토론의 인식이 일이지. 고정되어 있어요. 인식이 고정되어 있고 사실 저희들이 다 각자가 갖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자기의 것을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놓고 저쪽의 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인식의 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결국은 저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맞는 소리다 했을 땐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 좋은데 제가 덧붙이면 제가 하나 더. 제가 분명히 토론에 아까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떤 존재나 진실이라는 게 있는데 인식은 다 다르다. 토론은
존재를 찾아가는 우리의 인식의 차이들을 나눠서 이쪽에 있는 인식을 다가가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 얘기라고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근데 토론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인식이 달라서 이러면 토론하고자 하는 거가 의미가 없는 거지. 또 제가 이래서 지금 사실은 좀 아니 이게 이게 기초가 그 없는 이유가 저는 자기 틀을 결국은 아주 공고해가지고 자기 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아니 목사님 그 얘기 맞는데 저희가 저희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얘기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인식의 차이를 놓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틀을 처음부터 허물면 토론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틀을 고집을 부리자는 거죠. 근데 대신에 틀이 다르니까 뭐 안 되고 이런 걸 얘기하면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대신 다르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것만 받아야지. 딴 사람을 괜히 인용을 하든가 인용을 해도 관련되는 걸 인용을 하고 나는 거기 어떻게 동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진도가 나가는데 잘못하면 이 다른 걸로 간다. 우리가 배 타고 산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제가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이 달라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식이 달라서 모였으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말자고. 이제 저 새로운 사람 말고 여기 계셨던 분들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초를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게 저는 사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존재라는 참이라는 게 이게 하나밖에 더 있겠어.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걸 있는 그대로 보기가 불교든 뭐든 사실은 과학이든 이게 목표단 말이죠. 이걸 보려니까 수준이 낮아가지고 목사님 좀 틀들이 있어가지고 참 이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운 좋으면 여기 한두 사람은 제대로 봤을 거고 아니면 아닌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든 이래가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남의 시각도 들어봐가면서 갈 수 있으면 가보자는 거예요. 목표가. 이거 하나는 여러분 생각에 가지고 가야 우리가 토론이 되는 거지. 하다가 안 되면 이건 생각이 달라서 이래가면은 처음부터 토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몇 차례를 하고 있냐면 10번이 넘어 오늘.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네. 결국은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결국 안 좁혀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글쎄요. 그거는 다르죠. 먼저 표해주는 차이를 완전히 확인하는 건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바꾸려고 하지는 않죠. 서로 차이는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제가 이 선생님한테 동의하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잘못 생각했네. 일직다 가지길 중중무지 삭바 얘기지. 나는 이제 안 믿기로 했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옳다고 생각하면 그러겠죠.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수많은 증거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해석을 잘못했다면 바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유선님도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거 말 되네. 생각 더 해볼게. 이러다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어떻든 저희가 또 평행으로 계속 나가도 괜찮아요. 서로 다른 얘기를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그래서 이걸로 가려고요. 제가 요거 마무리하고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는 건 토론에는 분명히 중요한 기준과 테크닉은 하나 있어요.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자기 지식을 적당히 자랑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해야 되고 틀려도 그 틀을 가지고 얘기 나누되 인식의 차이 때문에 못 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가다가 목표 여기서 노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건 우리 수준이 낮은 거지. 그렇죠? 그러나 안 돼서 안 됩니다. 이건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뺐으면 좋겠고요. 일단 토론 자세. 제가 그 얘기한 거는 과학자들이 제가 얘기한 게 그렇게 뭐 완전히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과학자 부류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저는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런 거잖아요. 불교 신자 중에 석가만큼 깨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몇 없잖아요. 그렇다고 불교 신자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적어도 기준이 되는 건 석가나 계능이나 공부 좀 한 사람들 놓고 얘기를 해야지 불교 신자들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 분명히 하시는 게 과학자가 이 시대에 가서 공학 박사님 무슨 철학 박사님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얘기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참고를 할 수 있어도 그 별로 기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기준에 넘으려고 여기서 이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정도 얘기 가지고 세상에 공학 박사가 세계에 몇 명이나 널렸는데 그걸 가지고 기준이 다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거는 우리가 너무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그보다 좀 넘는 것처럼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건 좀 넘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네. 논문 쓸 때 항상 인용문을 요구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학교 그 단체에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 모든 학문들이 그렇게 인용문을 중시하고 누구의 그냥 그 자기들의 생각나는 대로 그 이렇게 됐다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상대해서 증거를 제거드리고 지금 역고하신 겁니까? 아니, 자, 내가 요것만 대답하고, 요 대답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요, 인용할 수 있는 논문을 인용하는 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최소한 짱구 같지 않은 논문을 되는 수준에서 인용하길 바라는 우리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 들으면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그 증거들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증거에 대한 또 검증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어야지만 뭔가 이렇게 매듭이 딱딱딱 돼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굴러가는 맛이 있거든요, 토론이. 근데 증거는 없고 서로 의견만 막 얘기하니까 이건 그냥 뭐. 그럴까요? 근데 내가 실제로- 볼 때 거기 이바지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아니, 잠깐, 이거 이게 잠깐 끊어. 내 절로 보낼 건데, 봐봐요. 김성윤 씨가 지금 그 얘기할 입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딴 데로 발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하는데 괜히 쓸데없는 대승, 소승 나오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지 않은데요. 아니야. 본인만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만 상관이 있으면 그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윤에 대해서는 그 얘기만 넘어가도 되는데 그 뒤에서 장황하게 들어봤는데 결국 관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관을 연관을 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인용을 하려고 이런 거잖아요. 인용을 하려면 인용이 되는 격이 괜찮은 내용을 인용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토론도 그래요. 저희가 어디 이런 얘기 했었죠. 어떤 주제를 놓고 미리 연습을 해서 합시다. 내가 원하는 수준의 토론을 하려면 여기 참석자부터 제한합니다. 이렇게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왠지 아세요? 내가 내 눈에 마음에 드는 토론자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기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다 똑똑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를 베풀이 아닙니다. 처음 오는 분도 섞여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섞여 있고 섞여 있는 게 사회의 일반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부하는 집단도 사실은 보통은 그러할 거고 그래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정신과학회라는 단체에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강사 하다가 질문만 제가 사회할 때는 사회 볼 때는 정말 많은 질문들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아주 치열하게들 듣고 어떤 때는 동일 주제 강사를 둘을 모셔가지고 2시간 이상 하면 2시간 이상 하면 토론 시간을 이 사람 같이 참여시켜갖고 질문하고 초대해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자랑삼아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10분씩 질문을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질문이 긴 사람일수록 내용이 없어요. 질문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딱 찔러서 짚게 돼 있어요. 그게 남의 걸 인용하든 자기 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단련을 해나가는 게 저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여기서는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얘기 들고 공박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 요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이 필요해서 해나가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은 여기 꼭 몰라서 아니라 알고서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 공동의 장을 마련한다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본인도 조금 더 정확한 지금 인용하신 것처럼 인용할 수 있는 정확한 논문처럼 인용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겠고 또 다른 분도 표현을 해주셨으면 할 때 서로 주제 집중해서 넘어갈 때는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저 아까부터 제가 문제가 없어요. 두 개 공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적으로 해서 이론적이고 철저하게 그 개념적으로 바라보면 거기에는 선악이 없다는 표현이 동조한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그게 맞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죠. 인간 집단으로 바라볼 때는 그러면서도 뭔가 좀 더 친하고 사람이 덜 죽으며 좀 건강하게 오래 살며 좀 또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덜 싸우고 전쟁 없이도 산하지 않도 적절하게 저절로 돼서 참 이게 뭐가 생각하는 이상사이지 그죠? 우리 생각하는 공해도 일으키지 않아서 이 지구가 딴 별로 안 가도 되게 사실 이게 환경 문제 걱정하는 건 딴 데 붕 떠도 되는데 환경도 같이 살고 우리 살고 이런 입장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사일 거예요. 그 신이 생각하는 이상사회가 같다라는 생각만 버린다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세는 만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거 사회학이나 이런 데가 정말 멋지게 인간을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해서 지향점이 같은 건 아니라 그 자연 내에서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허락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이 가는 공동선의 개념으로 집어넣는다면 그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절대선, 절대란 이런 저기 컨셉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신학 철학적인 개념 그거거든요. 상대적인 인식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집단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일단 선악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없어요. 왜? 인간 집단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살인자가 돌아다니면 잡아 넣어야지. 그죠? 그래서 법에도 자연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연법은 자연의 가장 이상적인 법을 항상 실정법이 따라가야 되는데 실정법은 현실에 맞게끔 규율하죠. 옛날보다 전제사회에서 민주사회가 되면 법이 훨씬 더 탄력적이며 금지사항만 몇 개 나오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죠. 옛날에 뭐 안 돼가 더 많은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법이 바뀌어요. 사실은 인간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선악의 개념을 신의 세계까지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건 아니다는 거지.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식을 살 땐 불행하고 살면 있는 대로 죽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계에 공동의 선이 필요하다. 인간 집단에. 그래서 이 공동의 선에서는 어느 정도 살인도 좀 막아야 되겠고, 불가피한 전쟁 아니면 살인은 저쪽 나라에 쳐들어오면 제가 방어하는 정도만 남겨주자.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고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이 얘기하는 옛날에 얘기하는 그럼 최고의 진리에 도달할 그 달라. 두 개 다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장사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그 문제가 되면 수련하는 사람은 어느 날 이 문제가 부닥치는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윤진이란 때 서명당이나 서산대사처럼 같은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까 비슷한 얘기예요. 사례를 잘 들었죠. 수련하고 있는데 불이 났어. 근데 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본인의 가치관이 들어가는데, 그때 나는 오늘 아까 비유했던 거 좋았던 것 같아요. 선악이 아니라 호로 따졌다라고 하는 게 참 마음에 드는 표현이고요. 내가 한국민으로서 일본 애들을 싸워 이기는 게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한국민으로 태어났으니까 한국민이 피해받는 거를 덜 봐주는 거를 내가 그냥 좋아해서 하는 거지 옳은 거 아니다. 그것도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지 훌륭한 일도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렇다고 훌륭하다든가 의명장국으로 생긴 뛰어나다든가 분명히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판단력이 좋으니까 리더는 됐겠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거 나는 이 선악의 경계를 이런 표현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나는 뭐 내가 한국 태어났으니까 한국이 도는 게 그냥 좋아. 이런 정도로 했을 정도라면 거기에도 무지하게 난 이거라야 좋아라고 해서 빠져서 아주 탐닉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난 이 선택을 했어. 난 이게 좋아.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꼭 옳고 그러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훨씬 자유로워지죠. 그죠? 옳다는 건 당위성이라 매우 달라요.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거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선악은 사실 굉장히 다른 컨셉이거든요. 인간이 만드는 어떤 옳음, 의 이런 개념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개념만 벗어나도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아까 사실 비유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갈 것 같다가 좀 우리가 또 달랐다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시간이 있는데, 그 예전에 우리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책을 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책을 다 보지 못하게 되고 대체로 뽑아놓은 책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 이제 역설을 보게 되면 더더욱이 그 사람이 그 책에 정해져 있는 그 주된 단어들을 중심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사람 사상을 놓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 철학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때 이렇게 써놓고 봤는데 이 사람 쓴 책하고 이 사람 쓴 책이 달라.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근데 그게 그렇겠어요? 해석한 사람들이 다르게 풀어놨지. 그래서 우리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 중에 그런 거고요. 중간에 질문 중에 대답